예, 어젯밤 늦게 국정농단의 핵심 차은택 씨가 전격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차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향후 수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 9시 53분쯤이었습니다. 차은택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평소에 보던 모습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간의 언론에 알려진 모습은 이제 뮤직비디오 광고 감독으로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 특히 선글라스라든가 원색의 뿔테 같은 걸 썼었는데 네. 거의 드레스 코드라고 불러서 좋을 정도였죠. 예. 검은색으로 온몸을 휘감고 검은색 안경테까지 맞추고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최순실 씨를 그대로 연상을 시켰고요. 네. 아마도 중국이라든가 이곳에 체류를 하면서 국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옷차림을 하고 들어왔겠지요. 예. 네. 어제 입구장에 도착해서 거듭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계속 보였었거든요. 차은택 씨가 어제 공항에 도착하면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잠시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근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방금 질문하신 부분들 검찰에서 진실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뒤봐주고 있다고 하셨다는데 우수석이랑 재단 관련 사업 논의하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이랑 아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장차관 인사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기자들이 그동안 그 차은택 씨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하나하나 물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했고 또 그리고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어요. 전부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거나 부인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됐던 부분들, 특히 본인이 스스로 문하기에서는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다는 증언들이 좀 있었고요. 네.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 씨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렇게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데 혹시 탈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런 분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일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겁을 먹은 모습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혹시라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아예 모르는 사실로 치부를 했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른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과 달리 차은택 씨는 창조경제추진단장이라는 공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 같은 것들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검찰의 네. 입장에서도 뭔가 단서를 찾았을 때 법 적용 같은 것들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어떤 겁에 질린 모습도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차은택 씨 오늘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직접 적용되고 있는 횡령 혐의만 봐도 본인이 재단이라든가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회사 같은 것 때 관여를 해서 그 재단 등에서 돈을 빼돌렸던 횡령에 해당하는 그런 네. 사실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광고 회사죠. 여러 가지 이익을 모아서 문화계 사업에서 광고를 주도록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지분을 80% 가량을 사실상 강요하고 회유해서 빼앗으려 했던 그런 예. 정황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수사력이 집중이 될 것이고 아마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예.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이제 공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것이 검찰의 이제 조사나 그리고 앞으로 혐의 적용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문화사업 같은 걸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중심적으로. 그때 조그마한 어떤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금품 수수 같은 게 보인다면 네.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로 의율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공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위압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네. 자,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 모두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언급을 할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관여한 부분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받고 있는 의혹도 굉장히 많고 네. 거의 문화계 전반에 있어서 손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인사 개입이라든가 청탁 부분도 보이고 있고 사실 저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혹을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사실이냐가 검찰에서는 또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많은 수사, 긴 수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중에 몇 가지만 뭐 적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직권남용, 배임, 횡령, 직권남용이라든가 모든 게 횡령이라든가 예. 아니면 공직자로서 뇌물수수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혐의 사실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것이 국악방송 사장 선임에도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차은택 씨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 지금 문화체육부의 전 차관급 간부들과도 수시로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은 국악방송의 사장이 바뀌기 전에 갑자기 문화체육부 특별한 한 부서에서 예. 사장의 일에 관해서 특별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 일이 있고 나서 본인도 자리에서 물러난지도 모르는 사이에 신임 사장이 선출이 됐고 신임 사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본인은 그냥 서류 같은 것들만 냈을 뿐인데 사장으로 선출이 됐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어떤 채용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네. 그 일에 차은택 씨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그 자리에 또 심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예. 네. 문화계를 중심으로 갖가지 그 사업이나 또 인사 여러 가지에 개입을 했습니다. 자, 이 차은택 씨가 검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수사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 같고 아마 이 차은택 씨의 입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문화계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왜 저런 사람이 하필이면 최순실과 연관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많은 일을 벌였을까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문화사업의 특징이 얼마만큼 어디에 돈이 들어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비리, 산업비리라고 한다면 2억 원 가량 되는 기자재를 5억 원에 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뚜렷하게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문화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광고를 왜 1억을 줬느냐라고 한다면 창조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1억이 될 수 있다 없어요. 이거를 예. 뚜렷하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네. 예. 그만큼 전횡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도 쉬운 분야가 어떻게 보면 문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집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글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앞서서 차은택 씨가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부분을 저희가 봤는데 장 차관 인사에 개입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본인은 사실은 장차관까지 할 수 있는 직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저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최순실이 됐든 최순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든 아니면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통해서 했든 누군가 그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을 빌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네. 결국은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저 얘기를 의식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많은 질문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걸 하거든요. 정리라는 작업,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을 하는 게 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있어서 아하. 예. 그런 전략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기 때문에 그 네. 와중에 그냥 여기에는 죄송하다고 여기는 부인하고 이런 거였는지는 이제 밝혀져야 할 문제겠죠. 네. 지금 차은택 씨가 광고 쪽에서 일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광고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사람을 여러 군데다가 심었다. 이제 이게 지금 점점 이게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KT 통합마케팅본부장이 이제 광고 전문가 이동수 씨를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차은택 씨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혹이 현재까지는 네. 의혹이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차은택 씨 본인도 뮤직비디오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문화계 네. 전반을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광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문화산업 전반에 이렇게 요직에 차지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국정농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 네. 어찌 보면 다행인 게 그나마 본격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부정한 이익 같은 것들을
빼낸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폭로가 돼서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네. 그 차은택 씨가 일했었던 영상인 프로덕션의 인맥이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뭐 지금 김종덕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일을 했었던 김종덕 그 당시 대표였고 이제 나중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계속 그 인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가 정리를 본인의 해봤습니다만 은사였던 이제 문화체육 그 김덕적 전 대표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넣었고요. 예. 그다음에 같이 또 일을 하면서 나왔던 뭐 이동수, 박명천 그런 분들이 다 말씀하신 아까 KT 통합마케팅 본부장으로 올라갔었고 네. 또 사실상 친인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뭔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은 주요 요직에 앉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른바 창조 경제, 창조 문화 창조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상 미디어 지금 뭐 하나 의혹이 또 오늘 제가 새롭게 본 걸 보면은 이 문화창조센터라는 것에 차은택 씨가 있었던 곳에서 광고들을 집중적으로 수술을 했다. 예. 뭐 정부와 관련된 광고들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거는 바로 개인적인 수익 사업이라고 그렇죠. 바로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벌이려 했던 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 작업에 들어간 거고요. 예. 네. 그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포함된 것 가운데 하나가 문화 융성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도 상당한 힘을 쏟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런데 막판에 이게 지금 포함이 됐다고 전해지는데 결국에는 최순실 씨 그리고 차은택 씨가 입김을 불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수사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찰에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언제 할지를 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대통령에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된 거죠. 차은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대통령 정책 사업을 바꿀 수 있다라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네. 일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거고 최순실 씨가 문화계 전반적으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떻게 보면 손길을 뻗치기 위한 하나의 뭐 장기판의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예. 역할을 차은택이 맡았다고 보는 게 좀 상식에 맞을 겁니다. 예. 네. 자,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최순실 씨가 드디어 휠체어를 탔다, 휠체어 코스프레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사진인데요. 최순실 씨가 마스크를 벗고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 예상됐던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일보와 언론 인터뷰를 통했을 때 본인이 신경쇠약이나 심장병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갑작스럽게 귀국을 했고요. 네. 귀국을 한 이후에는 변호인을 통해서였죠. 공황장애 증세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는 심신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포스하고 네.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그 대역 의혹도 있었고 그런 의혹을 좀 벗기 위해서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네, 게 마스크 필요했다라는 벗는 거. 예. 그런데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아직까지도 검찰을 우롱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겠죠. 저런 네. 모습을 보인다고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저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내거나 저런 부분 때문에 수사가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자, 또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채널 A 보도에 따르면은 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지금 대통령의 연설문과 관련해서 정책 문서 등을 봐달라고 대통령이 먼저 부탁을 했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방향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사적인 인연을 이제는 끊겠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이상은 내가 대통령에 기댈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거면 오히려 그렇다면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겨야겠다라는 네.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그 두 재단의 모금 과정이 분명히 국가 경제를 위해서 선으로 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부분에서 일탈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목적은 좋았으나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자신도 대통령의 선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뭐 과잉충성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만 미안하다는 죄송스럽다라는 쪽으로 또 어떤 변론 방향
이런 걸 네. 설정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최 씨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정호성 전 비서관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스스로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유리한 어떤 대처 방법이라고 해야겠죠. 네. 왜냐하면 검찰이 비록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내진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건 예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 자료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만큼이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일단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본인의 죄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 예. 뭐 기금 모금에 참가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죠. 예. 워낙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직권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이유는 오로지 대통령께 충성하기 위한 과정이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일이 있었다. 과잉 충성이다. 네. 부적절하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변호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은 그 대통령은 그런 그 책임을 다 떠안고 어떻게 되는 어떤 식으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결국 겁니까? 이제 대통령의 처음부터 이 기금 모금 자체가 과연 순수한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정책적인 판단을 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겠죠. 아하.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차은택 씨가 어젯밤에 귀국을 했고 지금 검찰에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계에서 어떻게 전행을 했는지 하나씩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관련된 내용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